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설인데도 저희 계속해서 쉬지 않고 방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슈더 라이브 때마다 늘 자리를 빛내주시는 이충근 박사님, 오늘도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네. 박사님 우리가 오늘 네네. 서로를 무시하는 것 같은데요. 하루 종일 이렇게 바쁘게 일하시고. 맞습니다. 예. 박사님 오늘 설인데 어디 네네. 다른 데는 안 가셨나요? 우리 안 갔습니다. 어제도 제가 알기로는 교회에 계셨던 어제도 걸로 교회 알고 있었고 있는데, 오늘도 네네. 뭐 아침에 또 글도 좀 쓰고 책도 좀 읽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네, 참. 네. 저희에게 그 설이라는 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러면 지금 뭐 네네. 우리가 이 설이라는 게 조금 어거지 명절 같아요. 그 노태우 대통령이 다시 만든 건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죠. 그 박정희 대통령이 설을 없앴습니다. 그 구정 신정 두 개를 다시 하면 어떡하냐. 네네네. 하나만 쇠자하고서 그러다가 이제 지금 뭐 또 신정과 구정이 있는데 맞습니다. 그 저희가 이 아침에도 방송하면서 네. 기사를 보면서 야 이게 어떻게 되려고 하나 참 걱정을 했는데요. 북한이 올해 벌써 2022년도가 한 달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러게 한 달 딱 말이에요. 지나갔는데 31일 동안에 미사일을 7번이나 발사를 했습니다, 네, 박사님.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거 좀 심각하게 돌아가는 거 아닌가? 진짜로 약간 뭐 전쟁 도발까지도 생각하는 거 그렇죠.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더라고요. 네. 지금 북한이 그러니까 1월 30일 날 쏜 거 아침 예, 예. 7시에 쐈죠. 일요일 날. 그거가 높이가 2,000km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떨어진 데가 이제 800km인데 네네. 그렇게 좀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았는데 그거를 정상 각도로 날리면은 이제 그 중거리 미사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뭐 대륙간 탄도까지는 안 되는데 네네. 구함 정도까지 갈 수 있는 미사일을 이번에 쏜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게 쏘는 과정이 네네. 그냥 뭐 그 지멋대로 막 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야금야금 어떤 논리를 가지고 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밝힌 것이죠. 저희가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예예. 지금 북한이 만약의 경우 핵실험을 한다거나 네네 맞습니다. 또는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을 만지작거리면은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네네. 그거 바로 밑에 있는 것까지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기에는 아직 약하고 가만히 있지 않자니 좀 너무 왔고 그래서 그 북한이 쏜 미사일이 2017년 11월에 쏜 것 다음으로 가장 큰 도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기사를 지금 좀 띄워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 북한에서 7번이나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합참 북한 탄도미사일 추정 한 발 발사 올해 7번째 무력 시위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네네. 선생님 그 지난번 사실 방송 때 제가 들었을 때 이제 항공모함이 그러면 벌써 이제 다섯 척 다섯 척이 지금, 점점 네. 가까이에 들어오고 있어서 이게 정치적인 메시지는 북한 더 이상 미사일 발사하지 마. 억제죠, 억제. 예, 억제의 어떤 메시지가 전해지는 그렇죠. 신호였는데 네. 근데도 계속해서 쉬지 않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걸 보면서 그렇죠. 이거 극단적으로 가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국가들이 예. 서로 그 주거니 받거니 할 때 네네. 미국이 이번엔 근 겁니다. 빨간 선. 이 선을 넘으면은 네네. 내가 참을 수 없다 했는데 7번째는 빨간 선 바로 옆까지 온 겁니다. 넘진 않았어요. 미국이 여기는 이 데드 선을 라인이야. 넘으면은 나는 가만히 네. 있을 수 없어. 그게 이제 옛날 말로 하면 최후 통첩입니다. 근데 요새는 그냥 영어로 레드 라인이라고 그래요. 네네네. 빨간 줄이라고 그랬는데 빨간 줄을 1월 30일 날 쏜 7번째 거는 그 빨간 줄을 아직은 안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의미하는 빨간 줄은 물론 그 저 유엔 그걸 다 어기고 그런 건 사실인데 네네. 미국이 이거는 내가 못 참는다 한 것은 이 대륙간 ICBM 네. 장거리 그리고,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이고 네네. 그리고 핵실험. 근데 그거까지는 아직은 안 갔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분명히 어떤 메시지를 던졌는데 그렇죠. 이건 넘었을 경우 우리 못 참는다. 그렇죠. 지금 고선은 지켜가면서 자신들이 그렇지. 할 수 있는 시위는 다 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시죠. 네. 7번째가 제일 큰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1월 20일 날 그러니까 이제 모라토리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라토리움이라는 게 뭐냐면은 네네. 나는 이것은 안 할 것이다라고 북한이 선언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하고 이제 사이가 좋아진 다음에 네네. 우리는 이런 건 안 할 것입니다라고 얘기한 것이 이제 장거리 미사일 네네. 그리고 핵실험 이거는 앞으로 안 할 거요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북한이 스스로 이제 자제를 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 우리 뭐 문자로 모라토리움이라고 그러는데 1월 20일 날 모라토리움을 깨버릴 수 있다라고 이제 협박을 했습니다. 김정은 명의로. 그래서 지금 1월 30일 날 쏜 것이 그 모라토리움을 깬 거냐 안 깬 거냐에 대해서는 그 왈가왈부 논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장거리도 아니었고 핵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북한이 나는 아직 빨간 줄은 안 넘었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선생님 그 제가 지난주 방송도 듣고 이제 들어오면서 여쭤보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대한민국을 건국했던 이승만 대통령의 외교를 벼랑 끝 외교라고 이제 표현한다고 들었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프리카보다도 못 살던 나라가 그렇죠. 미국과 외교를 해야 되니 그렇죠. 뭐 보통 지략적까지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깡도 있어야 되고 지략도 있어야 되고. 예. 근데 지금 김정은이 꼭 벼랑 끝 외교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시던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벼랑 끝 외교가 이제 북한제인 줄 아는데 그게 원래 그 이승만 박사 겁니다. 이승만 박사가 이제 벼랑 끝 외교의 그 효시죠 거의. 네네. 그런데 그 북한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너 북한을 두둔하는 거냐라고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네네. 북한이 외교를 좀 잘하는 편입니다. 그놈들이 이제 잘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목숨을 걸고 해서 그래요. 그리고 목숨을 걸고 하다 보고. 이승만에 대해서도 연구를 가장 많이 한 나라가 사실 북한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연구하다 보면 또 그런 것들 따라하게 그러니까 이제 되고. 예. 이것도 그 오해하고 들으면 안 되는데 네네. 그 북한은 사실은 한 사람이 아직까지 통치하는 겁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한 정권이 통치하는 거거든요. 네네. 북한은 정권 교체가 된 적이 없어요. 그 맞습니다. 70년 이상을 한 정권이 오로지 생존, 자신의 생존, 그 국가나 국민의 생존이 아니라 정권의 생존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괜찮은 전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오히려 땀 흘리고 있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네네. 참 대한민국이 그 북한을 제압을 하려면은 진짜 괜찮은 그 전략을 짤 수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오히려 지금 북한은 자기 정권이 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네네. 북한이라는 국가의 생존이 아닙니다. 지금 저러고 있는 거가 미사일 쏘면은 뭐 국민들이 배가 불러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오로지 김씨 일가의 생존을 위해서는 원칙대로 하고 있다. 교과서대로 하고 있다. 네네. 라고 얘기해도 될 정도로.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그 참 아무것도 없을 때 네네. 그 벼랑 끝 전술로 얻어내잖아요 미국한테. 맞습니다. 네. 지금 북한이 저러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지금 이렇게 어쨌든 미사일을 발사해가며 무력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 이제 미국 사회도 사실 잠잠히 바라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 항공모함들이 왔다는 그 의미, 그 이상의 어떤 움직임도 그렇죠. 좀 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 이제 미국 항공모함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학자들이 보는 이유는 예, 마치 그 기상학자들이 태풍이 어디로 가는 거랑 보는 거는 똑같아요. 예. 그 미국 그 항공모함이 간다는 거는 태풍이 눈이 움직이는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항공모함이 어디가 있느냐, 네네. 몇 대 와 있느냐, 이게 이 동네가 시끄럽구나, 이 동네가 곧 전쟁 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그 느낌을 주는 것인데 네네. 지금 요번에 미국 항공모함 5척이 지금 서태평양 지역에 와 있는 거는 네네. 그 항공모함이 그냥 뭐 놀러 온다는 거는 말이 웃기지만은 네. 그냥 다니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파워 프로젝션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힘을 이제 보내는 거예요. 네네. 파워 프로젝션이니까. 네. 요번에 온 거가 파워 프로젝션 모드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파워 프로젝션 모드는 그냥 올 때보다 더 무기를 많이 싣고 와요. 비행기도 많이 싣고 오고. 네네. 그런 식으로 왔는데 지금 이제 미국 그 자료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변합니다. 네네. 그 지난 1월 24일 날 항공모함 5척이 있던 자리하고 1월 31일 거가 나왔는데 어제네요. 예. 어제 거가 나왔는데 4척짜리는 그대로 있는데 칼 빈슨이라는 항공모함이 그냥 뭐 아주 그 쉽게 얘기하면은 네네. 한반도에 몇백 킬로 더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난주에는 그 필리핀의 서해, 그러니까 네네. 그 남중국해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필리핀 동해로 와가지고 그래서 지도로 보면은 제주도를 기점으로 했을 때 몇백 킬로 더 가까운 곳에 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항공모함 한 대가 한반도로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사실 그렇죠. 북한이나 중국이 느끼는 어떤 긴장감이 상당히 높을 것 그럼요, 같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그 북한이 그러니까 우리 그
한국하고 미국하고 군사훈련할 때 북한이 야단 법석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네네. 우리 경우는 왜 북한이 저렇게 미군하고 한국이 훈련하는데 야단 법석이가 그러는데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군대가 완전히 동원된 상태가 바로 그 훈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동원된 군사력은 뭘 할지 모르는 거예요. 네네. 더군다나 미국이란 나라는 아, 참. 미국이란 나라는 북한이 언제든지 우리를 와서 건드릴 수 있는 나라라고 북한이 공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한미군하고 뭐 지금은 뭐 많이 달라졌지만 예를 들어 옛날에 큰 훈련할 때 그 뭐 팀 스피릿 훈련 같은 거 할 때 한 네네. 2주일씩 하는데 그때 북한 군인들이 군화를 풀지를 못합니다. 아, 2주 동안요? 2주 동안 군화를 못 풀어요. 그리고 잘 때도 네네. 군복 입은 채로 총을 옆에다 놓고 이러고 자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왜 그거는 네네. 군사력이 몇십만 명이 네네. 동원돼 있는 거거든요. 동원돼 있는 군사력은 하시라도 공격이 가능한 거죠. 저희 때는 그 연평도에 북한이 포격했을 때 그때 제가 인천에서 군복무를 했었거든요. 아, 아. 그래서 저희 어떤 지역과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그때 군화 신고 총 메고 그죠. 그리고 밤에 그러고 침상에서 자죠. 그러고 잤었던 그 기억이 비상 있습니다. 걸리면은 다 바로 그러고 있죠. 튀어나가야 되니까. 전부 맞습니다. 다 전투복 입고 미군 훈련할 때마다 할 북한에 때마다 북한이 그렇고 더 골치 아픈 건 뭐냐면 네네. 김정은이가 숨습니다. 어. 김정일이가 숨고 뭐 북한이 병사들이 이렇게 힘드니까 미군 그게 아니라 미군이 와서 훈련할 때는 김정은, 김정일이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 훈련 좀 하지 마라 이렇게. 제발 그 훈련 좀 알아. 그러니까 미국이 그 군사력이 동원된 상태거든. 네네. 동원된 상태에서는 그냥 밀고 들어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구나. 그래서 이번에 그 동해 네네. 그 서태평양에 와 있는 저 미군 함대는 이것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거는 쉽게 얘기해서 네네. 북한을 폭격할 때까지 음. 몇 시간 남았다라는 그게 되는 겁니다. 어. 서너 시간이면 오는 거죠. 아무리 늦어도. 선생님 그럼 저렇게 항공모함 5척 정도가 북한 주변에서 만약에 어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네네. 최근에 가장 큰 전쟁이 걸프 전쟁입니다. 네네. 미국이 했던 전쟁 중에서 제일 큰 전쟁이 걸프 전쟁인데 네. 그때 항공모함 3대 갖고 와서 한 겁니다. 와 그럼 항공모함 다섯 대가 움직인다는 그러니까 건 3대 더하기 엄청난 거네요. 상륙 강습함 2척. 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걸프 전쟁 수준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네네. 병력 배치 모드죠. 저런 병력이 한번 이렇게 만약에 폭격을 시작한다면 북한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건가요? 못 버티죠. 시간으로 따진다면 이제 우리가 저 배들을 네네. 갖고 온 미국의 의도가 뭐냐? 의도는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그렇구나. 그 전략론 우리 공부할 때 보면은 의도는 우리가 모르지만은 그 능력을 분석하라고 돼 있습니다. 저거는 지금 우리 그림에서 보시는 네네. 저것이 가지는 능력은 뭐 얼마든지 북한이라는 정권을 위협할 정말, 수 있는. 뭐 끝낼 수 있는 이죠. 그렇구나. 이제 능력 베이스로 봤을 때. 네네. 근데 미국이 그럴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기에 정치가 포함돼야 되니까 지금 저걸 당장 끝낼 거냐는 이제 미국 사람들이 계산을 하겠죠. 선생님 그럼 제가 좀 궁금한 건 방금 이렇게 얘기해 주신 내용을 통해서 네. 바이든 정권이지 않습니까? 지금 예, 미국 자체가 예. 바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지금 저렇게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노선을 지금 취하고 있나요?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그 비난받는 이유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고서 1년 열흘 됐습니다. 오늘이 예, 작년 1월 21일이니까 네. 그래서 1년 예. 1년 그 기자회견을 했는데 거기서 북한 문제가 언급이 안 된 거라. 그러니까 왜 북한 문제 중요한데 그런 얘기를 안 하냐 이거예요. 무슨 쿵쿵이를 가지고 있는 거냐. 그래서 네네. 이제 그 미국 평론가들이 네. 그 동아시아 문제는 내팽개 친 거냐. 구체적으로 동맹국들을 안심을 시키든가 네네. 또는 적국에 대해서 위협을 하든가 이런 얘기가 이번에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좀 애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고 있는 거냐 왜 못 이기냐 하는 그런 그 비난을 많이 받고 있어요. 박사님 방금 우크라 얘기해 주셔서 최근에 그 러시아 쪽에서 발표하기를 우리는 전쟁할 마음이 추워도 없다 뭐 이런 식의 발표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오히려 그럼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런 건.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네. 왜 우크라이나하고 중국을 같이
같이 싸우냐 하는 그 얘기예요. 음. 한쪽만 싸워야지. 네네네. 아무리 미국이 힘이 세도 러시아라는 강대국하고 중국이라는 강대국 두 개를 어떻게 상대를 해요. 근데 지금 왜 러시아 쪽으로 이렇게 세게 나가느냐 하고서 미국 전략가들이 많이 뭐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트럼프 때는 네네. 전략론이 아주 쉬웠어요. 분명하게. 러시아랑은 네. 일단은 냉랭한 평화를 유지하라. 러시아랑 어떻게 뭐 좋은 평화를 유지하는 건 거짓말이고. 네네. 그렇지만은 콜드 피스라고 썼습니다. 그래야지 중국한테 집중을 할 수 있다라고. 근데 지금은 뭐 양쪽으로 엉벙덩벙 둘 다 싸울 수는 없거든요. 근데 러시아의 자세가 사실 좀 적극적이진 않아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자기가 더 그쪽에서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우크라이나는 그냥 러시아 인질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네네네. 러시아가 못 건드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네네. 우크라이나에다 미군을 파견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 도무지 못하는 거죠. 그 지금 8,500명이 간 거를 이 신문 기사를 다 읽어보면은 네네. 동부 유럽 국가를 보호하러 간 거예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네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부 유럽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간 것이지. 그래서 그런 그 내용들이 지금 좀 이렇게 다른 걸 떠나서 네네. 그 미국 사람 중에서 바이든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더 이렇게 이 트럼프보다는 좀 덜 트럼프 막 흔들흔들 그런 기분이 있었는데 네네. 안정적이고 또 뭐 마음에 든다 말이지. 사람 착해 보이고. 네네. 그러니까 좋은 아저씨야. 음. 그런데 너무 허약하다. 대통령이 그 좋은 아저씨일 필요만은 없거든요. 강단과 결단이 필요한 결단력이 자인데. 있고 그래야 되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독재자들이 막 설치는 거예요. 허약해 보이니까. 네네. 그러면 바이든 정권의 외교 안보를 보신다면 국제 정치학적으로 잘 가고 있는 게 맞나요? 미국이 취해야 될 태도와 자세. 나는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그러니까 너무 허약해가지고 지금 네네. 뭐 아예 미국 CNN에서는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미국의 적국들이 전부 다 줄 섰다 이거야. 그 바이든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아예 그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에니미들이 네네. 라인업, 적들이 지금 줄 섰어. 줄서 있다. 투 테스트 바이든. 그러니까 바이든을 실험해 보려고 네네. 적국들이 줄 서 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줄 서 있고 지금 중국 저러고 그렇구나. 있고 북한 네네. 저러고 있고 이란 저러고 있고. 선생님 그럼 이게 트럼프 때랑은 차이점이 좀 어떤가요? 트럼프는 그 러시아하고 잘 지냈어요. 러시아하고 잘 지내니까 그것도 이제 또 미국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푸틴 같은 인간하고 잘 지낼 수 있냐 그랬더니 네네. 트럼프 아주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그 국제 정치의 현실주의의 기초인데 그러면 내가 푸틴 같은 인간이 시진핑 같은 인간하고 사이좋게 지내라고 놔두란 말이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둘 다 네네. 깡패인데 깡패들을 갈라놔야지. 네네 맞습니다. 힘을 빼기 위해서. 그게 현실주의예요. 그 닉슨 대통령하고 키신저가 네네. 중국하고 소련이 친할 때 그 소련이 둘 다 공산주의면서 서로 갈등이 있는 거를 활용해가지고 중국을 띄어낸 겁니다. 그래서 중국을 미국 편으로 만들어 놓고 중국을 막 도와주죠 미국이. 그래서 냉전에서 미국이 소련한테 이긴 겁니다. 중공이라는 큰 나라를 미국 편으로 들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소련은 무너졌는데 중공이 더 큰 나라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 트럼프 때랑 지금 비교해 봤을 때 그 이제 지금은 이 바이든 정권에 대한 어떤 테스트하기 위해 적들이 이렇게 줄을 서고 있다고 하시는데 트럼프 정권 때는 이런 움직임은 별로 없었나요? 트럼프 때는 비교적 조용했습니다. 지금보다. 북한이 이제 미사일을 2017년까지 막 쏴댔는데 네네. 지금 북한이 2017년 11월 달에 마지막으로 장거리 미사일을 갈겼습니다. 예. 그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동해바다에 항공모함 3척 집어넣습니다. 죽을래 하고서. 그리고 뭐 미국 네네. 폭격기가 그 왔다 갔다 북한으로 하고. 막 들어갔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네네. 그 사이는 아마 비밀이에요. 비밀로 돼 있습니다. 어디까지 미국이 했는지는 잘 모르는데 네네. 심지어 일설에 의하면 미국이 가서 뭐 때렸다는 말까지도 있어요. 야. 나도 거기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 편입니다. 아, 그럼 지금보다 훨씬 강경한 훨씬 세게 한 입장을. 거죠. 야, 그렇구나. 네. 그리고 북한이 지금 우리가 그 역사가 몇 년 지나서 다 까먹었는데 네. 트럼프가 북한한테 얘기 같이 하자고 얘기해놓고서 북한한테 요구 조건 건 것이 있습니다. 요구 조건이 저 핵폭탄 20발인가 30발 내놔 그랬습니다. 그거 내놓으면은 얘기 시작하겠다고. 그 얘기는 우리가 지금 이제 나중에 몇십 년 지나면은 네네. 이것이 정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건데 비밀 내용들이 공개가 그 되면 미국이 네네. 요구한 거가 너 나랑 얘기할 조건으로 네. 핵폭탄 있는 거 내놔.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뭐 몇 년 지나니까 다 네네. 그 뭐 정보들이 공개가 되고. 예.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 때 세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트럼프가 쓴 말이 fire and fury. 그러니까 분노와 화염 다 죽여버리겠다는 식으로 막 협박을 하고 그랬죠. 그 정도로 강하게 사실 워딩했던 대통령들이 별로 없잖아요. 미국 내에서도요. 그 말도 제일 세게 했고 네네. 그리고 말만 세게 한 게 아니라 네. 그때 그 항공모함이 동해바다에 몇 척씩 와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북한이 정말 그 오금이 저렸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게 된 것이지 예, 예. 말로 대화를 한 것은 아니에요. 아. 지금 우리가 한번 거꾸로 신문 보세요. 그때 얼마나 그 분위기가 심각했는지 전쟁 난다고 막 그러고 그랬잖아요. 대화의 테이블로 안 나올 수 없도록 트럼프가 압박을 강하게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어쨌든. 강하게 동해바다에만 세척 인거 온 적이 한 번 있었을 거예요. 와, 그렇군요. 네. 그또 다음 주에 좀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선생님 오늘 되게 우리 대한민국이 고마워해야 될 미국의 장군이 예. 소천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싱글 들었거든요. 로브 장군이라는 분인데 예. 그 싱글 로브 장군은 뭐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상당히 그 고마운 분입니다. 내가 그때 이 카터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중에서는 대단히 좌파적이에요. 예. 좌파적이고 해군사관학교를 나온 사람인데도 그렇고 그 사람이 대통령을 이제 1976년 1976년에 이제 레이건이 대통령 됐나? 네. 그 하여간 그 70년대 후반에 네네. 대통령으로 나오면서 주장한 것이 뭐냐면은 그 대통령 이 선거 공약 중에 하나가 주한미군 완전 철수입니다. 예. 주한미군 완전 철수인데 주한미군 완전 철수의 이유가 네. 박정희가 독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독재자이기 때문에 그 독재자를 미국이 도와줄 수 없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러면은 저 그때는 김일성이죠. 김일성이는 독재의 제국인데. 네네.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뭐 박정희 대통령하고 카터하고 엄청나게 싸우는데 카터가 마음이 이제 뭐 그냥 굳은 거예요. 네네. 근데 그거를 결정적으로 막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때 한국에 와 있던 네네. 육군 소장 싱글로브 소장입니다. 별 둘입니다. 그 사람이 투스타. 미국 어떤 신문하고 인터뷰에서 예. 지금 카터 대통령이 철군하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잘못된 데이터에 의한 것이다. 북한이 지금 얼마나 군사력이 최근에 늘었는데 카터 대통령은 몇 년 전 데이터 가지고 네네. 빼겠다고 그러는데 이거 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신문을 본 그 카터 대통령이 분노해가지고 불러서 이제 싱글로브 장군은 문책을 했죠. 네네. 근데 싱글로브 장군이 정확히 설명을 잘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각하의 정책을 우리가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정책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 네. 완성되기 전에 자기는 현지의 그 장군으로서 정확한 정보를 드려야 되겠다. 지금 북한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다. 네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은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래서 카터 대통령이 벌을 주려다가 벌을 못 줬습니다. 이 사람을 내가 벌 줄 수 없다 해가지고. 네네.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근무를 좀 더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뭐 미국 갔다가 또 나중에 카터의 정책을 또 반대하는 바람에 네네. 결국은 이제 해임을 당했죠. 근데 그분이 100세에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엊그제 돌아가신 거예요. 100세. 네네. 근데 이제 그분이 나중에 우리나라 장군들도 뭐 찾아다니고 기자들 또 학자들이 맞아. 그래갖고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네. 아주 네. 아우. 강골 장군이죠. 네. 저 사람이 미국에서도 좀 특수전 부대 아주 대표적인 장군입니다. 네. 특수전의 영웅이에요. 예, 딱 봐도 장군님처럼 아주 대단하지. 네. 근데 나중에 그랬대요. 네. 당신이 대장까지도 능히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인데 카터 대통령한테 옳은 소리 했다가 장군을 별 몇 개를 놓쳤다 그랬더니 별 한두 개 내 어깨에 더 다는 것보다
한국 국민 수백만을 살릴 수 있었다는 것이 자기한테는 더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그래서 우리한테는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제가 막 철군한다고 막 그럴 때 마침 네네. 그 석사 논문을 그 주한미군에 대해서 쓰고 있었어요. 예. 저분에 대해서는 나는 미국 장군이 저렇게 나오니까 네네. 카터의 철군 정책은 실패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 노력을 하더라도 맞습니다. 미국 장군이 이건 안 되라고 치고 나오는 게 더 낫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분인데 지금 그래도 뭐 100세니까 이제 뭐 많이 사셨지만은 네네. 약간 그 돌아가셨는데 그 우리나라 그 많은 그 뭐 기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고마움을 표시했더라고요. 예. 그 기사에 또 나온 거 참, 보니까요. 고맙다고. 그래서 제가 이런 기사 볼 때마다 사실 네. 생각이 나는 건 6.25 전쟁을 빼놓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참 6.25 때 6.25그 스토리텔링을 네네. 하면은 감동이 많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공부하고 찾아보면서 네. 느꼈던 게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 그럼요. 대한민국에게 특별 예산까지 편성해 가면서 그래. 미국이 먹을 거, 입을 거, 교육 이 모든 걸 제공해 줬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미국이 한국 전쟁할 때 그 얼마나 물적 심적으로 그 큰 기여를 했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나타내 주는 지표가 하나 있는데 한국 전쟁할 때 미국의 국방비가 네네. 미국 GDP의 거의 9% 10%입니다. 와. 근데 미국이 네네. 그 최근에 그 전쟁 몇 개 할 때 중동에서 예. 그때 4%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미국이 한국 전쟁한 거는 중동 전쟁 2개나 3개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알기로는 1, 2차 세계 대전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렇지. 그 정도의 국방비를 쏟아붓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2차 대전 네네. 때만 했지. 그 2차 대전은 뭐 그거는 정말 세계 전쟁이니까. 예. 그 외에 미국의 국방비를 제일 많이 쓴 전쟁이 한국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략 얘기해서 뭐 중동 전쟁 그 최근에 우리 네네. 걸프 전쟁 이런 거 그거 세 개 거의 한 거예요. 한국에서. 이 작은 나라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럼요. 물자를 투입시켜서 그러면 도와준 나라가 미국이고 또 하나는 그럼요. 제가 참 이 감명 깊었던 건 사실 그 당시에 미국의 젊은 청년들이 군 입대를 해서 대한민국의 정말 이름도 모르는 코리아라고 하면 그게 어디 뭐야 뭐 이렇게 존재 그렇죠. 자체도 모를 때 이 그렇죠. 자유 세계를 지키고자 왔었잖아요. 그럼, 그래서 어. 수없는 미국의 젊은이들이 알기로는 한 뭐 5만 명 가까이 그렇죠. 뭐 하늘나라로 죽은 갔고 사람만 한 4만 명 네네. 육박하고 부상 다치면 뭐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전쟁 후유증이라는 게 또 만만치 그럼요, 않지 않습니까, 그럼요. 박사님? 그래서 우리 그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예. 샌프란시스코의 그 버클리 대학의 이제 그 이기택 교수님을 우리 사부님인데 네네. 자기는 거기에 가봤더니 그 한국 전쟁에 가서 죽은 사람 그 기념탑이 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살던 젊은 친구들이 대한민국에 가서 그 참 전쟁터에서 목숨을 버렸다는 사실이 네네. 참 그 도무지 상상이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국전 참전 기념비 가면은 네네. 그 말이 항상 있습니다. 그 미국이라는 국가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들을 예. 구해주자는 국가의 부름에 응한 미국의 젊은 마음이 남녀들에게 뜨거워집니다, 진짜. 그 안어를 표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모르는 사람 도와주러 온 것이죠. 근데 그 고마운 나라를 왜 그렇게 나가라고 지금 떠들고 있는지 박사님 그러니까 이걸 이제 줄 그 줄 알고. 공산주의자들이 예. 그 무신론자들이 미국이 없으면은 뭐 지금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그 네네. 구정날 뭐 북한이 미사일을 7번씩이나 발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고향 가서 뭐 맛있는 거 먹고 이러고 있는 이유가 주한미군입니다. 맞습니다. 네. 뭐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강한 힘을 가지고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억지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뭐 평택에 있는 미군이라든가 그리고 성주에 있는 사드라든가 예. 뭐 미군들 여기 저 동두천에도 일부 아직 남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행동을 못하게 하는. 참 이게 그래서 지금 6.25 얘기할 때 그리고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 넘어가는 세대거든요, 박사님. 그치? 이름 바뀔 때. 네, 바뀔 때 제가 이제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니다가 4학년 때쯤 이렇게 초등학교로 바뀌었었는데,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6.25 전쟁 기념 박물관 이런 데를 학교에서 잘 갔죠. 6.25 자주 때 데리고 노래 왔었거든요. 예, 아주 화면 정말 그 저기 워싱턴에 있는 그 네네. 한국 전쟁 기념관이거든요. 워싱턴에. 예. 저게 이제 그
우리 군대에서 비 오는 날 이렇게 믿는 걸 판초우이라고 판초우이. 그러잖아요. 예, 이제 예. 판초우이 쓰고 걸어가는 아, 그 미군을 표시했는데 네네. 저게 이제 그 실물 사람보다 훨씬 큽니다. 근데 거기 가서 보면은 눈이 그 눈을 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네네. 야, 저 전쟁터에 그 고생하는 그 사병들의. 힘든 그 모습이 이렇게 다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난 저기 그 뭐 여러 번 이제 가봤는데 가서 네네. 저기 이제 우리 그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세미나 하러 갔을 때 네. 우리 그 한국에 있는 이 연구소에서 그 해군 참모총장 예비역 뭐 이런 분들 모시고 가서 저기서 이제 가면 이렇게 헌화하잖아요. 예예. 헌화할 때 그런 미국 사람들이 와서 그 헌화하는 장면을 다 도와줍니다. 악기도 연주해주고 애국가도 연주해주고 미국 국가도 연주해주는데 예. 그럴 때마다 거기 와 있는 미국 사람들이 같이 서서 해요. 그렇구나. 다 애국가 끝나고 뭐 다 끝나고 그럴 때까지 움직이지 않고 서서 그 기념식을 다 해줍니다. 네. 그걸 보면은 야, 저 사람들은 참 그 군인에 대해서 그 존경심도 가지고 있고 네네. 저게 결국은 한국을 구해준 거지만은 그 미국이 자유세계에서 냉전에 승리하도록 하는데도 기여한 전쟁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트루만 대통령이 저 전쟁을 했는데 한국 전쟁을 네네. 그 부시 대통령이 자기는 트루만이 되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그 무슨 뜻이냐면은 네네. 트루만 전쟁이 한국 전쟁에 트루만 대통령이 한국 전쟁에 참전함으로써 냉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기반을 쌓았다. 자기는 지금 이 전쟁을 함으로써 네네. 그때 이제 그 테러 전쟁이죠. 예, 테러 예.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반을 쌓은 대통령이 되겠다. 그래서 제2의 트루만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했습니다. 제가 지금 네네 맞습니다. 하여간 저 장면을 나중에 그 미국 가실 기회 있는 분들은 한번 가서 보세요. 참 그렇습니다. 아, 정말 멋진 것 같습니다. 저렇게 이제 우리 그 뭐 가신 분들이 예, 예. 꼭 그 정부 관리들이 아니더라도 예, 예. 이제 그 가서 꽃도 올려놓고 가서 이제 묵념도 하고 저도 이게 어릴 때 그렇게 6.25 전쟁 그 기념 박물관 같은 데 가서 친구들이랑 뭐 그때는 진지한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어렸을 장난삼아 갔는데 예. 비석에 적혀 있는 글귀를 읽다가 그러면 제가 막 눈물을 흘렸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런 의미였단 말이야. 그렇죠. 이런 분들이 나라를 지켜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학교도 다니고 있고 그렇죠. 친구들이랑 놀 수도 있고 지금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예, 예. 우리나라 역사에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건설된 다음에 죽음에 가장 가까이 갔던 날이 50년 6월 25일입니다. 그때 미국이 도와주기로 결정을 안 했으면 없어진 나라입니다. 지구상에서 없어질 지구상에서 나라인데 없어지죠. 지금 맞습니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하에 살 겁니다. 김정은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완전히 뭐 인간답지 못하게 살고 있겠죠. 참. 공산주의의 맞습니다. 끝자락이 여기 있을 겁니다. 아마. 네네 맞습니다. 선생님 요 얘기하면 사실 뭐 끝없이 할 말들이 참 많은데 저희 또 방송이 또 계속 그렇죠. 이어져야 되니까요. freedom is 네. not free. 저거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네 저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맞습니다. 참. 우리가 지금 프리덤을 느끼는데 예. 이게 그냥 공기인 줄 알아요. 공기는 물인 줄 알고 있습니다. 너무 그러니까 그냥 누리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값없이 그냥 얻게 된 건 줄로 착각을 그 하고 자유에 대해서 감동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참. 그 자유를 한번 잃어보면은 이게 자유와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데 그 자유민주주의를 합치면은 프리덤입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네. 다 누구의 피, 누구의 맞습니다. 고생 노력으로. 지금 우리 솔직히 우리 젊은 친구들이 전방 가서 오늘도 지금 그 총 들고 서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후방에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교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너희들이 여기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너희 그럼요. 부모 형제가 발 뻗고 지금 잘 잘 수 있는 거다. 우리 맞습니다. 이영은 네네. PD님도 병으로 갔다 왔죠? 예 맞습니다. 병장입니까? 네, 병장 만기 전역 했습니다. 아이고, 네, 사고 없이. 애국자입니다. 장교 출신이시잖아요, 박사님. 제 이름에도 대위입니다. 네. 쳐다도 볼 수 없는데. 맞습니다. 선생님 그럼 다음 좀 주제는 좀 가벼운 내용인데요. 어제 또 이렇게 식사하시면서 목사님과 함께 식사도 그거 나누시면서 가벼운 게 아니라 무거운 내용. 정말. 네. 내가 우리 그 네네. 어제 이제 그래도 옛날 말로 까치까치 설날은 네네네, 뭐 어저께고요. 그 어저께. 네네. 그날 그 목사님 댁에서 이제 그 팥죽 한 그릇 같이 먹었는데 밥 먹고 난 다음에 그 뭐 얘기저기 하다가 네네. 그 최근에 우리 목사님이
창세기 강의 하시잖아요. 창세기 설교. 맞습니다. 네. 창세기 성경을 지금 알자. 네. 창세기 그 지금 3일차까지 했잖아요. 예, 3일차. 셋째 날까지 넘어갔습니다. 지금. 그게 이제 1장에서 10절인데 예, 맞습니다. 제가 그 얘기 미국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 미국이란 나라가 정말 기독교적인 나라예요. 지금도 이제 지금 많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기독교적입니다. 미국은 사관학교 졸업식의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엉망이 됐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원 개원식, 상원 개원식이 기도로 하는 겁니다. 그거는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라. 그런데 1968년 12월 24일 그때 미국 아폴로 8호라는 그 우주선이 처음으로 달 뒤로 들어갔습니다. 네네. 우리 뭐 초등학교 때 배운 자연과학 시간에 다 배웠지만은 네네. 우리가 보는 달이 한쪽밖에 안 그 맞습니다. 지구에서는 한쪽만 보인다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뒷면을 보는 거라 그 인간들이. 예. 그래서 그 아폴로 8호가 달 뒤로 들어가고 거기서 보면 지구도 다 보이잖아요. 네. 그 지구가 멀리서 보면은 파란색에 네네. 땅색하고 파란색 그 두 개입니다. 그 땅과 바다죠. 예. 그런데 우리 인간이 처음으로 달 뒤에서 달 뒷면을 우리 맨눈으로 봤습니다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지구에 계시는 우리 지구 시민 여러분들께 여기서 한번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라고 그 아폴로 8호의 선장이 얘기를 하고 예. 그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세 명이 논아 읽은 거예요. 그 역사적인 순간에 그 역사적인 순간에 그리고 우주 마지막에 공간에서. 뭐 지구인 여러분들 예. 그 메리 크리스마스 그 말 나오기 전에 네네. 그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내가 그 장면을 네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읽은 성경책 중에 네. American Patriotic Bible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 애국 성경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그 성경의 각 문장 중에 네. 그 미국 역사하고 이렇게 막 결부시켜서 설명해 놓은 네네. 뭐 성경책이 많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애국 성경이라는 책 읽다가 그 장면을 발견한 거예요. 맨 앞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예. 미국이 그 이렇게 참 그 땅과 바다를 네네. 그 무시 나온 것이지. 우리 뭐 목사님 설교에는 참 심오한 의미가 있는데 맞습니다. 그거를 멀리서 봤을 때 땅과 바다를 보고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하는 거를 예. 그 우주에서 네네. 지구 시민들한테 그때만 하더라도 미국이 엄청나게 지금보다 더 기독교적이던 그런 시절이죠. 그러니까 인류 최초로 달의 뒤편을 보는 그 역사적인 순간에 어. 성경을 펼쳐놓고 어, 하나님 성경, 말씀을 그러니까 읽고 와, 참. 그 세 명이 그러니까 네. 이 3절씩 읽은 거라. 그리고 선장이 마지막 절을 읽고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그랬습니다. 근데 미국이란 나라가 탄생할 때부터 그런 기독교적인 요소를 그럼. 가지고 탄생을 했잖아요. 제가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이 타이탄 배가 침몰해 가는데 침몰해 가는데 근데 그 악기를 연주하시는 네 줄을, 분이 바이올린으로 네 줄을 가까이를 연주를 하고 있는데 네 줄을 가까이.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죽음 앞에서 초연하게 그러면 연주하는 모습을 보고 그 싫어하잖아요. 제가 막 온몸에 막 전율이 그치, 느껴질 그치, 정도로 이게 미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구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그 성경 공부하다 보면은 네. 우리가 이제 그 흔히들 그냥 잘 모르고 넘어가고 그럴 때가 많은데 예, 맞습니다. 그 미국 이름 중에서 뭐 제임스, 피터 뭐 이런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출석 부를 때 네. 내가 이제 미국에서 그 대학원에서 조교하면서 이제 출석 부르면은 성 부르면은 안 돼요. 이름 부르면 안 돼. 예. 존 그러면 몇십 명이 손 들어. 존. 다 존이기 때문에 제임스 그래도 몇십 명, 뭐 예, 피터 그러면 몇십 명. 그래서 그냥 미국은 다 성입니다. 우리는 성이 흔하지만은 네네. 미국은 이름이 흔해요. 근데 그 이름이 전부 예수님 제자 이름이에요. 맞습니다. 이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이름 거의 대부분은 제자 예수님의 이름을 다. 제자 이름이라고. 그래서 그 조금씩 이제 언어가 달리면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지금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안 쓰는데 예. 그게 피터입니다. 피터. 예, 맞습니다. 피터. 근데 그것이 소련으로 가서는 삐오트르가 되고 그 프랑스로 가서는 삐에르가 되고 그래서 그냥 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그냥 서양 남자들의 이름입니다. 그 기독교적인 문화가 그렇죠. 그러니까 뭐 깔려 있는. 그게 그냥 다죠 다. 옛날에는 뭐 미국 사회에서 도둑질하는 사람들도 주일은 지키고 11조는 했다고 우스갯소리로 제 얘기를 들었는데 그만큼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나라다 이제. 그게 이제 지금은 내가 이제 한
지금 한 10년 채 안 됐어요. 예. 그 미시시피 대학에 그 세미나 하러 갔었습니다. 예, 예. 미시시피 대학에 세미나하러 갔는데 그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시피 그래갖고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서 떠나서 갔는데 거기 학교에 도착한 시간이 서울에서 떠나가지고 24시간째 도착했어요. 딱 하루 길로 가셨네요. 24시간 걸렸어요. 비행기를 3번 갈아타고 갔으니까. 그 미시시피의 잭슨이라는 아주 그 작은 도시인데 거기에 그 주립대학이 있는데 가갖고 첫날 네네. 그 뭐 외국 학자들 좀 모이는데 거기 그 카우보이 같은 모자 쓴 교수님이지. 뭐 근데 우리 저녁 먹기 전에 기도를 하자. 예예. 그래서 혹시 그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네네. 거기에 우리 외국 학생들이 좋다고 기도하자고. 예예.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면은 밥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이지. 그래서 그 기도를 하고서 예예. 첫날 저녁을 얻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이 네네. 그 학교의 목사인 줄 알았어요. 어. 근데 정치학과 교수야. 아 교수님께서. 그 내가 너무나도 내가 그 얘기는 들었거든. 네네. 미시시피나 이런 쪽은 미국에 거기를 바이블 벨트라고 그럽니다.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읽는 책이 바이블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바이블 벨트라고 그래요. 네네. 그게 이제 플로리다에서부터 텍사스까지 고 남쪽. 예예. 근데 이제 미시시피는 그 아주 핵심적인 데죠. 그래서 내가 한 하루쯤 지난 다음에 내 앞에 앉아 있는 그 미국 여학생한테 내가 이 미국 남부가 바이블 벨트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오늘 와서 정말로 느낀다. 그래서 너는 그 하나님의 존재함을 정말 너는 확신하고 있냐? 그랬더니 그 여자 아이가 나한테 뭐라고 질문하냐면은 예. 너가 그 한국에서 왔는데 그 먼 데서 왔는데 몇 시간 걸려 왔냐고. 그 내가 정말 24 hours 24시간 만에 왔다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니 그러더라고.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 게 네네네. 그러니까 그 미국 여학생이 백인 여학생이 예예. 네가 24시간이나 걸린 멀리 있는 나라에서 와서 우리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니?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안 물어봤습니다. 참 대단한. 맞습니다. 정말. 그래서 아직도 나라인 그런 것 게 같습니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 나를 안내하러 놓은 친구가 네네. 그 친구가 이제 이 이름이 한대수입니다. 그러고 한국말로 하더라고. 나한테 공항에서 한대수야. 한대수. 그래서 한국말을 할 줄 아는구나 그랬더니 그거밖에 못한대요. 네. 그 2, 3말 정도. 대수가 뭔지 아세요? 큰 물. 미시시피가 큰 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미시시피주 출신인데 네네. 한국에 잠깐 공부하러 왔었다는 거라. 아. 그래서 와서 자기 이름을 한대수. 미시시피 출신이니까 한대수라고. 그러니까 뭐 앞에 뭐 한스라든가 뭔가가 있는 모양이지. 예, 그런 그래서 이름을 한대수라고 지은 친구인데 그 친구 아버지가 은행장인데 네. 완전히 카우보이더라고. 근데 그 집에서 우리 끝나는 날 네네. 그 한대수의 아버지가 이제 밥을 다 샀어요. 근데 그 카우보이가 또 기도하자고 그러더라고. 기도 한 5분 하고 밥 먹었습니다. 굉장히 보편적인 문화. 그게 보편이에요. 참 빨리.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 그냥 예, 뭐 예. 많이 망가졌다 그래도 네네. 그쪽 가보세요. 그런 뿌리가 아직 남아 있기 뿌리가. 때문에 맞습니다. 빨리 예수한국 복음 통일 이루어서 그런 나라가 좀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네. 1억 되는데 와. 그 1억이 미국을 버티게 하는 거예요. 버티는 힘입니다.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그 박사님 따님이 계시잖아요. 따님이 이번에 사진을 한 2장 보내주셨는데, 아니 우리 딸내미가 되게 웃겼는데 네네. 그 미국에 말이죠. 여러분들 그 미국은 나라가 크다 보니까 자기가 이 정치가 싫으면은 좋은 정치가 있는 곳으로 이사 갑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텍사스주, 네네. 플로리다주 이런 데 완전히 공화당주가 있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뉴욕처럼 완전히 민주당주가 있는데 민주당주에서 공화당주로 무수히 이사를 가고 있어요. 예. 그래갖고 텍사스하고 플로리다가 인구가 푹푹 늘어나는데 우리 아이는 뭐 지가 그래서 이사 간 건 아니고 네네. 자기 회사가 텍사스로 이사를 가서 따라갔습니다. 그 회사도 엄청 큰 기업이잖아요. 그저 그 박사님. HP 그 휴렛파카드가 본사를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옮겼어요. 지난 겨울에 예, 크리스마스 무렵에. 그 따라갔는데 이 트럼프가 요번에 그
자기 고향 그저 거기 가까운데 휴스턴 거기에 왔다고 그래가지고 네네. 자기가 보러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갔는데 예. 가가지고 그래도 가까이 갔는지 사진을 찍어갖고 보냈더라고. 요 사진인데 지 한번 카메라로 틀어주시면. 보낸 사진이야. 아 핸드폰으로 찍은. 그래서 네. 야 너 그래도 좋은 자리 차지했다 그랬더니 상당히 앞자리인데요. 가서 올 때까지 9시간 걸렸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8, 9시간씩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10만 명 모였대요. 와 트럼프를 보기 위해서 10만 명이 저 자리에 모인 거예요. 대단한. 근데 이게 사실 선거에서 이번에 바이든이랑 붙어서 패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지금 인기가 제가 볼 때는 현직 대통령보다도 훨씬 높은 것 같습니다. 미국 역사상 저런 경험은 처음입니다. 대통령에서 일단 떨어졌는데. 뭐 어쨌든 간에 떨어진 걸로 예, 돼 예. 있는데 네네네. 백악관을 떠난 사람이 저렇게 이 랠리라고 그러죠. 이렇게 모이는 저거 우리 말로는 뭐라고 보는지 모르겠다. 하여간 네네네. 그러니까 모여서 이제 막 연설하고 그러는 건데 네네. 저렇게 그 사람을 많이 모아 다니는 경우도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런 말까지 했대요. 자기는 45대 47대 미국 대통령이라고. 그러니까 45대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 2번 한 경우가 있어요. 예. 23대 25대인가 그래. 근데 정확한 거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거 맞을 겁니다. 네네. 23대 대통령이 떨어져서 예. 24대가 다른 사람이 된 거라. 근데 그 사람이 그 사람하고 다시 붙어서 또 나와서? 이겼어.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46대인데 네네. 사람은 45번째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겹쳐서 네네. 한 사람이 있는데 트럼프가 자기가 45대 그리고 47대도 자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 얘기를 엊그제 했어요. 근데 진짜 허풍이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 저렇게 많은 근데 인파가. 지금 인기로 몰고 나가면은 뭐 능히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자기가 그 텍사스 간 김에 네네. 가까이 왔다 그래서 한번 보러 갔는데 무려 9시간을 고생했다고. 저 사진 한 장짜리가 9시간의 희생을 치르고 찍은 사진이지 않습니까? 너 사진 그래도 가까이 간 모양이지 이렇게 사진이 꽤 크게 나왔다고. 맨 처음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네네. 자기는 트럼프를 그 개미 얼굴만큼 볼 수 있을까, 앤트 사이즈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래도 사진 찍어보는 거 보니까 그 뭐 그래도 좀 개미보단 크게 나온 것 같아요.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또 따님께서 굉장히 그 자유 우파를 사랑하는 우파시라고 들었는데요. 또 이렇게 막 함께 대화를 나누는 단톡방 같은 데 있잖아요. 이렇게 같이 움직이시는 거기서도 또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나는 그 우리 아이를 내가 교육을 따로 시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무지무지하게 아이가 그러니까 좀 이게 나는 그게 우파라고 보는 게 아니라 합리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 노력한 대로 대가를 받아야 되고 우리는 모두 맞습니다. 그 대신에 국가는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주면 되는 거예요. 네. 요것도 우리 아이가 찍은 사진이라 저기 보니까. 화살표된 게 따님의 위치 같습니다. 지가 그렇게 표시한 것 같다. 예, 맞아. 그렇게 표시해서 보내줬는데. 난 그거 지금 처음 봤네. 조그만 사진에서 못 봤습니다. 네, 저게 저쪽에 있는 게 텍사스 깃발이고. 근데 이제 거기에 뭐 지가 있다고 예. 지가 표시를 했네. 와, 저것도 저기서 찍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찍어서 이제 보내주신 것 같아요. 대단하시네요. 정말. 근데 이제 이야, 우리 아이가 그래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이제 모임 방이 있는데 네네. 서로 이제 주장들도 하고 뭐 내가 더 잘났다, 네가 잘났다 내가 더 그러는데 애국 우파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더 애국우파다 그랬는데 제가 그 우리 목사님이 그 광화문에서 이제 할 때 네네. 그때 한번 한국에 왔을 때 내가 예. 우리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예. 그 연단에 올라가서 찍은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하고 네네. 저하고 우리 딸내미하고 태극기 들고 미국 깃발 들고 네네. 우리 아이가 그 사진 하나 가지고 네네. 동네를 평정했다고. 그러니까 뭐 다른 친구들이 야 이 사진으로 네가 대표다 하고. 그 사진 한 장으로 나 이런 사람이다. 딱 이렇게. 맞습니다. 그런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네네. 우리 참 그래도 따님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유 대한민국과 자유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되게 막 뿌듯하실 것 그래서 같습니다. 우리 아이는 뭐 태어나기를 미국에서 태어나서 그 시민권이 있습니다. 네네. 미국 시민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 집 식구 중에서 제일 대한민국 애국자 같아요. 축구 샵할 때 여기다 태극기 그리고 다니는 걔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이야 그래서 내가 뭐 야 너 그래도 거기까지 너 역사의 한 순간에 그래도 현장에 참여한 거야. 맞습니다. 힘들지만은 그러니까 이 뭐 전직 대통령이지만은 그래도 경호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니까 네네. 이제 그 사람은 나중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몇 시간 전에 하는데 몇 시간 전에 그냥 다 와 있대요 사람들이. 이야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그래서 그 맨 앞에 앉은 친구들은 밤샌 사람들이랍니다. 아니 이게 제가 볼 때 이런 움직임 자체가 어. 다음 대선을 위한 행보로밖에는 사실 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금년 가을에 11월 달에 예. 11월 달에 선거가 있는데 미국 그 선거가 있는데 지금 예상으로는 지금 공화당의 승리가 네네. 그 1929년 그 대공황 이후에 가장 큰 승리가 될 거라는 예측이 그 나와요. 정도에 와 맞습니다. 참. 지금 민주당이 잡아가지고 그 국민들이 삶이 좀 나빠진 거예요. 기름값 오르고 세금 네네. 오르고 그러니까 경제 나쁘고 텍사스로 다 그러니까 이동을 하고 참. 그러니까 세금 많은 주에서 자꾸 세금 없는 주로 이사 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은 작은 시장, 네네. 작은 정부 큰 시장. 예. 그 민주당은 큰 정부거든요. 자꾸 개입을 하니까 개입을 하고 피곤해지고. 국가가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이제 우리가 그 경험상으로 네네.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하는 정치 경제 체제가 훨씬 성공이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참. 그래서 그 텍사스 쪽으로 플로리다 쪽으로 지금 많이들 가죠. 저 사진도 이제 세월이 많이 흐른 뒤에는 역사적 순간에 함께 동참했다고 하는 아주 그뭐 가서 9시간이나 걸렸다고 그러길래 너 고생했다 그랬습니다. 박사님 그리고 벌써 저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시간 훌쩍 지나가 버려가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설 연휴인데 시청자분들에게 좋은 덕담이라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뭐 우리 친구들 이제 그 카톡도 보내 그랬는데 제가 그냥 다 간단하게 썼습니다. 우리 금년에는 반드시 승리합시다. 우리가 그 살기 좋은 나라는 제일 한마디로 말해서 아까 말한 그 프리덤입니다. 모든 것이 저는 프리덤이라고 봐요. 예. 우리가 하나님 열심히 믿는 것도 프리덤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자유로워져. 예 맞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나라 이런 나라가 인간이 다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북한하고 대한민국의 차이가 뭡니까? 프리덤이지. 예. 프리덤이 있는 나라 없는 나라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승리하고 금년에 정말 그 괜찮은 나라를 만드는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은 복음 통일 예수 왕국이죠. 그냥 순수히 국제 정치학으로 말하면은 민주 통일 강대국입니다. 자유주의 통일 강대국.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기반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그 큰 정책사가 이제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그 대한민국이 앞으로 정말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이 기틀을 쌓는 해가 돼야 되겠다라고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그 설인데도요 박사님께서 이렇게 시간 내서 또 이슈도 라이브에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오전에도 방송 시청해 주셔서요 주변에 널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손가락 선교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방송을 시청하고 또 참 저희 너라 TV 방송이 특이한 것은 시사적인 내용을 전하는데도 뭔가 은혜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요소가 있습니다, 박사님. 그렇죠. 세상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님 모시고 방송을 하는데 어떤 전문 지식을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동시에 또 많은 은혜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서 참 즐거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또 이후에 오영석 목사님께서 특별 구정 특별 부흥성회 불집회를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많이 참석해서 큰 은혜 받으시고요. 또 시청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메시지로 널리 알려주셔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받고 또 온전히 신앙 고백하는 그런 설 명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사님 구정인데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이 PD는 오늘 너무 바쁘신 것 같아요. 네, 다음 주에 수고하셨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기반으로 세계 10대 강대국이 된 대한민국의 눈부신 도약.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새로운 도약,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대한민국 건국 정신, 무너진 대한민국을 회복시킬 국민혁명당 1천만 조직이 일어납니다. 국민혁명당은 문재인 주사파 정권으로부터 대한민국을 파탄시킨 주사파를 척결하고 정교조와 민노총을 해산하여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하겠습니다. 국민혁명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전 폐기, 무분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추락한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살리겠습니다. 국민혁명당은 왜곡된 역사와 언론을 바로잡아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국민혁명당은 국가보안법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여 국제사회를 선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킬 국민혁명당의 1천만 용사, 그 위대한 사명에 함께해 주십시오.